이번 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부터 강하게 올라가면서 드디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보였죠. 장중에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입하며 대한민국 경제사를 새로 썼습니다. HBM5 공개, AI 메모리, 그리고 시가총액 재평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2만 원대 까지 밀렸고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도 흔들렸고 외국인 매도와 환율 부담까지 겹치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됐어요. 그럼 다음 주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번 하락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단기 하락 추세의 시작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겉으로는 단순한 급등 후 조정처럼 보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강하게 올랐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빠졌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나온 타이밍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5를 공개하고 AI 반도체 기대가 커지고 젠슨황 방한 이슈까지 붙은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면 투자자들은 가장 불안해집니다. 좋은 뉴스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건 아닌지, 외국인은 뭔가 다른 걸 보고 파는 건 아닌지, 이제부터는 오를 때마다 매물이 나오는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번 하락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주 약세, 코스피 급락, 외국인 매도, 환율 부담이 함께 만든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를 볼 때도 삼성전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와 외국인 수급, 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젠슨황의 HBM 발언입니다. 젠슨황은 SK하이닉스 HBM4E 웨이퍼에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립 서비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AI GPU를 아무리 많이 팔고 싶어도 그 옆에 붙는 HBM 공급이 부족하면 전체 AI 가속기 생산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AI 반도체는 GPU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공급하는 초고속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두뇌도 제 속도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젠슨황의 메시지는 HBM 공급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고 AI 메모리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HBM 공급 우위에 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한 회사에만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젠슨황이 더 만들어달라고 한 대상은 현재 시장에서 HBM 공급 우위를 가진 SK하이닉스 쪽이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압박입니다. 기회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HBM 수요가 계속 부족하고 엔비디아가 봉급망 다변화를 원한다면 삼성전자가 HBM4E와 차세대 제품에서 고객 인증을 통과할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인 이유도 분명합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에게 기술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 증거를 요구합니다. HBM5 목업을 공개했다는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4와 HBM4E가 고객 인증을 통과하고 실제 납품이 늘고 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면접을 잘 본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맡아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려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HBM 이야기를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공급 가능성으로 다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HBM5도 그냥 미래 제품 하나로 볼 일이 아닙니다. HBM5에는 열 관리와 베이스 다이, 패키징이 모두 중요해집니다. AI 반도체가 갈수록 더 강해질수록 HBM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열도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열을 제대로 빼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동작 안정성이 흔들리고 수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HBM5에서 2나노 베이스 다이와 새로운 열 관리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어서 AI 반도체 시스템 전체에 들어가겠다는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이 그림이 실제 고객 채택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D램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건 아직 미래 프리미엄입니다. 다음 주 주가를 움직이는 건 HBM5의 꿈보다 HBM4E 고객 인증과 현재 메모리 가격, 외국인 수급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피지컬 AI 이슈도 삼성전자에는 중요합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찾으면서 로봇, 자동차, 제조, 소버린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가 한국에 와서 좋은 말을 해주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AI가 이제 화면 속 챗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공장, 자동차, 물류, 가전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지컬 AI는 쉽게 말하면 AI가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로봇이 물건을 옮기고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가전제품이 사람의 생활 패턴에 맞춰 움직이는 거죠. 이 흐름이 커지면 AI 칩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 저전력 메모리, 차량용 메모리, 센서, 스토리지,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같이 필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넓은 영역에서 메모리와 바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가전과 모바일까지 연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기 재평가 포인트입니다. 특히 피지컬 AI에서 한국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이 있고요. 현대차와 로봇, LG의 가전과 로봇, 네이버의 AI 플랫폼, 배터리와 전력 인프라 기업들까지 있습니다. AI가 실제 공장과 자동차, 로봇으로 내려오려면 반도체와 제조, 배터리와 로봇, 데이터 센터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은 이 조합이 비교적 촘촘하게 갖춰진 나라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건 좋은 환경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생태계 파트너로 더 중요하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공급사로만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AI 디바이스와 메모리, 파운드리와 패키징, 스토리지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여러 방향에서 역할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컬 AI 기대가 주가에 계속 반영되려면 실제 계약, 실제 공급, 실제 매출이 따라와야 합니다. 시장은 이제 말보다 숫자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삼성전자 상승을 예측할 때 피지컬 AI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젠슨 황 방안과 주요 기업 총수 회동, 로봇과 AI 플랫폼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AI 관련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하루 이틀짜리 뉴스로 끝내기에는 너무 큰 흐름입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이 이슈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과 연결되느냐입니다. 로봇이 늘어나면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는지, AI PC와 AI 가전에 어떤 반도체가 필요한지, 자동차와 로봇용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파운드리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즉, 피지컬 AI가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가 되려면 단순히 한국이 중요하다는 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제품과 고객, 그리고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경로가 보여야 합니다. 다음 주 시장이 이 경로를 믿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반등에는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유세 노조와 성과급 이슈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초기 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잃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내부 소식으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DS 부문과 기X 부문의 온도 차이를 크게 드러냈고 노조 구도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조가 약해졌으니 무조건 회사에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산업입니다. 특히 HBM과 선단 공정, 수율 개선은 최고급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 현장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젠슨 황도 직원 보상에 대해 가능한 많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후하게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핵심 인재를 붙잡는 것이 기술 경쟁력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성과급 논란이 길어지고 조직 사기가 흔들리면 삼성전자 HBM 반격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조 이슈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파업이 길어질지,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사업 보관 갈등이 더 커질지 알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HBM 뉴스가 나와도 주가에는 할인 요인이 붙습니다. 이번에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고 노조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처럼 보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들이 성과 공유 방식과 보상 구조를 다시 조율하고 파업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에 맞게 핵심 인재에게 충분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조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조 이슈는 주가를 하루 움직이는 재료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는 삼성전자의 실행력과 인재 경쟁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다시 오르려면 HBM과 노조 이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돼야 합니다. 최근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이면서 AI 인프라 관련주 전반에 부담을 줬습니다.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흔들렸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뉴스를 갖고 있어도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약하면 한국 반도체주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주가 다시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버티는지, 마이크론이 회복하는지, AI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려면 한국 안의 뉴스도 중요하지만 미국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같이 돌아와야 합니다. AI 사이클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나와야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외국인 수급은 다음 주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 코스피의 대표 대형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면 삼성전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도 외국인 매도는 주가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꼭 봐야 할 건 외국인이 바로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오느냐가 아닙니다. 먼저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큰 돈은 보통 한 번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강하게 팔다가 매도 규모가 줄고 조정해서 물량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매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장중 밀리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받치고 종가가 저점보다 위에서 마감한다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할 때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개인만 물량을 받아낸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약하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국내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중동 긴장, 국제 유가, 미국 금리, 달러 강세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기술주에 주는 평가가 낮아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부담을 받을 수 있죠. 결국 유가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환율로, 환율에서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 반등을 보려면 HBM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환율이 진정되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해야 삼성전자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실적의 몸통은 여전히 D램과 낸드입니다. HBM5는 미래 프리미엄이고 HBM4E는 현재 반격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체 이익을 두껍게 만드는 건 서버 D램과 범용 D램, 낸드와 기업용 SSD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D램이 더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낸드와 SSD도 필요합니다.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D램 공급이 빠듯해질 수 있고 그 결과 D램 가격이 강하게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HBM 반격이 진행되는 동시에 D램 가격이 강하고 낸드와 서버 SSD까지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HBM 하나의 스토리만 갖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돈을 버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반등의 힘도 결국 이 이익 체력이 살아있느냐에서 나올 겁니다. 코스닥 소부장 흐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동안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AI 반도체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주에서 쉬어간 돈이 장비와 소재, 패키징 같은 밸류 체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반도체 대세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HBM 생산이 늘어나면 본딩과
수급과 검사 장비가 필요하고 D램 공정 전환이 늘어나면 증착과 시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장비와 변압기, 냉각 시스템까지 필요하죠.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하면서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인다면 AI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반등하고 밸류체인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단기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삼성전자 상승 시나리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반등하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듭니다. 원달러 환율도 진정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회복합니다. 여기에 HBM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이번 주 후반 하락은 급등 뒤 숨고르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약하고 브로드컴 충격이 다른 AI 인프라 기업으로 번지고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계속 팔고 환율까지 불안하다면 삼성전자 반등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가격보다 조건을 봐야 합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번 하락만 보고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방향이 바뀐 건 아니고 피지컬 AI와 데이터 센터 확산이라는 큰 흐름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 구간에서 기대가 많이 붙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보유 비중이 너무 크거나 생활자금과 안정자금까지 한 종목에 몰려있다면 단기 변동성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싸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매도 완화, 환율 안정, 미국 반도체주 회복,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동반 반등, D램과 낸드 가격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과 좋은 매수 자리라는 건 다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는 가격보다 조건을 보고 접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는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왜 반도체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지, 대형 반도체주에서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 흐름은 단순히 좋은 뉴스가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젠슨 황의 HBM 수요 발언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피지컬 AI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흐름도 삼성전자에게 장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성과급 이슈는 삼성전자가 내부 실행력과 인재 경쟁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여주는 변수입니다. 결국 다음 주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려면 HBM 기대, 피지컬 AI 기대, 외국인 수급, 환율 안정, 그리고 내부 불확실성 완화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기대감의 주가에서 증명의 주가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